소리나는 재개발 지역에 할머니 집이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닮아간다고. 너무 오래된 벽은 주름처럼 갈라지고 오래된 마루는 관절처럼 삐걱이지만 그 안의 온도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식지 않는다. 할머니 집이 바로 그랬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장판은 구불구불 주름을 잡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포근한 숨결이 있었다. 마치 세월이라는 긴 겨울을 혼자 견뎌낸 작은 짐승이 고요히 웅크리고 있는 듯한 느낌. 나는 그 숨결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동네 골목은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미로 같았다. 갈라진 시멘트 사이로 잡초가 돋아있고 골목마다 작은 화분들이 마치 서로를 응원하듯 옆집으로 몸을 내밀며 자라나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할머니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외관만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렸다. 왜냐면 그곳에는 추억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면 은은하게 묻어나오던 오래된 나무 냄새, 겨울이면 난로 위에서 보글보글 끓던 군고구마 냄새,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던 할머니의 체온이 그 작은 집안에 찬찬히 남아 있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린 시절 비만 오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집이 운다 카이. 이 집도 사람하고 똑같대이. 비 오면 슬퍼서 울고 해 뜨면 기뻐서 웃는 기라. 그 말은 어린 내게 집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면 집이 할머니 추워요라고 외치는 것 같았고 햇빛이 들면 집이 따뜻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누군가는 갑자기 찾아왔고 누군가는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반짝거리던 명함, 말끔한 슈트, 그리고 너무 쉽게 흘러나오던 금액들. 어르신, 곧 재개발 들어갑니다. 지금 팔아두시면 남는 장사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넘기셨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될수록 할머니의 손놀림이 서서히 느려졌다. 김치를 썰던 칼이 멈추고 고구마를 꺼내던 손이 잠시 공중에서 흔들렸다. 그날 밤 늦게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얘야, 네 바쁘나? 할매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작은 목소리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의 풍경처럼 흔들리고 떨렸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나를 향해 마치 오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조용히 웃었다. 집이 팔락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노? 할머니의 말 한마디, 그 작은 문장 속에 담긴 감정은 한 세대의 무게, 한 사람의 생애, 한 집이 버텨온 수십 년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걱정과 미련, 두려움과 책임감이 잔물결처럼 번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손에 올려놓고 묻고 계셨다. 집을 판다는 게 내가 살아온 날들을 내놓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스락거리던 낡은 벽지, 계단 밑에서 발견되던 오래된 장난감들, 겨울마다 군고구마를 구워 먹던 난로, 그리고 매년 설날마다 할머니가 준비해주던 따끈한 미역국 냄새. 그 모든 기억들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와 함께 산더미처럼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 집을 떠올렸다. 왜 그토록 낡았고, 왜 그토록 작았으며, 왜 그토록 따뜻했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할머니 집이 오래된 이유는 세월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오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 집이라는 단어가 그냥 집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가족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건 바람이 유난히 매서워진 초겨울의 오후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문장 사이마다 묵직한 고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얘야, 자꾸 누가 와서 집 팔락하는데 할매는 혼자서는 모르겠다. 니 한번 와봐라. 그 말은 마치 손등 위에 떨어진 눈송이처럼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참으로 깊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바로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열기가 방 안에 은은히 번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어깨는 왠지 모르게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경매장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오래된 꽃병, 시간이 만든 금이 곳곳에 있지만 그 금마저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자리 앞에 앉자 할머니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돈이 된다 카더라. 요새 동네가 시끌하대. 근데 내 살던 이 자리 팔아도 되나 싶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60년 넘는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오는 바람 앞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속에는 굳은 살도 주름도 세월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그 집엔 세월이 쌓은 온기가 있고 할머니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에게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흔적, 삶의 시작과 끝이 함께 담긴 역사라는 것을 할머니가 첫 아이를 품고 걸음을 옮겼던 마루, 할아버지와 마지막 밤을 보냈던 작은 방, 매년 김장을 담그던 좁은 부엌. 이 모든 것은 할머니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숫자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오직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이 남기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집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할머니의 과거이자 추억이며 버티고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재개발로 돈이 되는 땅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삶의 조각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값가격이 아니라 의미가치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작은 거실에는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겨울밤의 고요가 방 안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숨과 망설임 사이 어딘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떠나신다고 해서 할머니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벽도 마당도 부엌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더 확신을 담아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잃을 것만 보지 말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보셔야 해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 걱정 안 해도 되고 밤마다 바람 새는 소리 들으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이란 한 사람의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드는 일이니까요. 그 침묵은 어둠 속에서
낡은 시계가 초침을 넘기는 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할머니는 천천히 손등을 쓸어 올리듯이 만지며 작게 그러나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옆에 있어주니 세상이 조금 덜 무섭다. 그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이 건네는 가장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10억 보상금. 그건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돈으론 절대 살 수 없는 한 인간이 또 한 인간에게 건네는 신뢰와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재개발 협의가 끝나던 날 찬바람이 불어도 할머니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표정으로 제 곁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동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 염주를 굴리고 있었고 저는 앞장서 걸으면서도 할머니의 숨소리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종이와 잉크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가 책상 위에 얌전히 놓였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며 할머니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억이라는 숫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크기의 돈이 지금 현실로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평생 단칸방전셋집 재개발 구역 옆에서 아끼고 또 아껴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할머니는 그 종이를 마치 처음 만져보는 새의 비단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매가 이렇게 큰 돈을 받는 날이 오네. 그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섞인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숫자를 바라보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진짜로 이렇게 값을 치는 날도 있구나.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보상금이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오신 지난 수십 년의 고생, 인내, 외로움, 그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의 숫자로 변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억 단위 금액이 더 눈부시고 더 벅차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사를 나가던 날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집이 마지막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듯 대문은 유독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제 손에도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나 하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낡은 나무 마루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소리가 집이 내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빈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이 풀썩풀썩 내려앉는 것 같았고 그 눈빛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사람이 조용한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이 방에 네 요람 있던 자리 기억나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려 말 대신 고개만 조심스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방 안에 먼지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젖병을 데우던 냄새, 할머니가 손바닥 부채질하던 온기, 그 모든 시간이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손끝으로 벽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헤어진 친구의 뺨을 마지막으로 만지는 사람처럼 애틋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이 집이 날 지켜줬다. 그 말이 방 안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집이 마지막 선물처럼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속에는 삶의 절반을 함께한 공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떠나야 하는 존재의 슬픔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멀어진 시간들이 다시 제 어깨로 돌아와 조용히 안기는 듯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이거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든 기라. 그 순간 제 심장은 벼락처럼 멈춘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머릿속은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까지? 제가 말리듯 물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가진 것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빛나는 게 뭔지 아니? 아.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 단위의 보상금도, 금고에 쌓인 돈도, 그 어떤 재산도 할머니가 제게 준 이 마음과 책임감의 무게 앞에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속 통장은 단순한 금융수단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자 할머니가 제게 건네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내가 지켜온 걸 이어가라. 그 말 속에는 할머니의 지난 세월, 고생, 인내, 그리고 세상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돈이 그 말의 무게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금액도 이 한 장의 통장과 할머니의 마음 앞에서는 빛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집에서도 낡은 집에서 쓰던 밥상을 여전히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나무 틈새마다 손때가 베어 있는 그 작은 밥상 위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데이. 내 손때 묻은 게 더 좋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집을 바꾸어 놓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 작은 밥상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할머니가 앉은 자리를 바라보며 시간이 남긴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그 속에 스며든 기억, 그리고 손때 묻은 물건들이 전하는 온기. 그 모든 것이 새 집의 반짝이는 가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새 집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떨어질 때 그 빛은 할머니의 구부러진 어깨를 살며시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지난 세월을 안아주는 듯했고 저는 흐릿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도 이 마음으로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삶의 무게가 녹아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시간이 주는 진정한 선물과 의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TV를 끄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가운데 창밖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살짝 비췄습니다. 얘야, 내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의 깊이와 단단함이 담겨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살아온 나를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금전적 가치, 부동산, 통장 속 숫자에만 눈이 갔지만 그 모든 것은 삶의 일부일 뿐 삶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진짜 재산은 그 집도 아니고 이 돈도 아니다. 니하고 같이 보낸 세월, 그게 다 재산이다. 그 말씀 속에는 저와 함께 나눈 수많은 아침과 저녁, 함께 웃고 울고 힘들어했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과 돈은 단지 배경일 뿐 그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지켜온 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었고 돈이 아니었으며 그 모든 것 뒤에 숨은 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모든 날 속에서도 그 사랑과 시간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그 순간 저는 집과 돈이 아닌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